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 종족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에서 24년까지 연재해 볼 계획입니다. 1화 아프리카 Moving or Stay.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 2만 년 전에 추정 빙하 지역이랍니다. 영국, 독일이 완전 빙하고요. 파미르, 티베트 당연히 빙하입니다. 약 13만 년 전에는 지금과 비슷한 기후였다가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7만 년 전에서 2만 년 넘게까지 기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져가는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7만 년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가 그 후로 온도가 내려가고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게 네안데르탈인도 멸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6만 년 전에 인도 쪽에 살다가 점점 북상을 해서 5만 년 전, 4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다고 합니다. 4만 년 전도 역시 추운 기간이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온도가 떨어지는 유라시아에 어떻게 진출해 나갔을까요? 호모 사피엔스의 인류 최초의 의미 있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절대 바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발명품을 꼽으라면 배와 더불어 바로 이 절대 바늘이 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바늘기가 있는 바늘을 발명하지 못했고 옷을 지어입지 못한 채 두꺼운 털옷을 몸에 걸치고 가죽끈을 묶는 게 전부였다. 이들은 저체온증, 추위, 굶주림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인구가 줄었고 유년기도 단축되고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서 멸종됐다라는 게 가장 믿을 만한 멸망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피엔스가 동서양으로 퍼지는 이론에 대해서는 2007년 정도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로 나오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은 황인종, 서쪽으로 간 사람은 백인이라는 아주 지금은 낡은 학설이죠.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안이 나온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동쪽과 서쪽이 백인과 황인을 나눌 것 같진 않아요. 남과 북이 백인과 황인을 나누죠. 이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오스트로네시안, 황인, 중앙아시아인 백인으로 큰 흐름을 바꾸게 되면은 해석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2016년 이후로 이 학설이 주류 학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칼호 서쪽 서몽골에서 말타 뷰렛에서 유전자 알이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2만 4천 년 전이고요. 이 서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알 유전자는 예니세이어족의 케트족, 우랄게 민족의 만신, 은가나산인 시베리아 북동부의 유카기로와 가까운 친연성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요즘은 나무 위키에서도 NAE, Asians North Eurasians라고 해서 ANE에서 유럽도 가고 중동도 가고 아메리카도 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울산대학교 박종화 교수도 한국 사람은 석기 시대에 시베리아 등 북아시아 지역까지 널려 퍼져 있었던 북아시아닌 인구 집단, 즉 이 사람들을 선남방계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있었던 남방계가 한국의 북쪽으로 간 거예요. 이 먼저 올라간 선남방계와 그 다음에 올라온 후남방계가 한국을 만들었다. 남방에서 미리 올라갔다가 내려왔냐 아니면 그 후에 올라갔냐, 이 차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흐름은 동아시아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에 대한 설명도 서요아 지역의 기장 농업의 발달로 한국, 일본, 몽골뿐 아니라 투르크까지도 이 요하 지역에서 확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하 지역에서 한국으로 내려왔지 않냐라고 싶겠지만 요하 지역에 간 사람도 결국은 남쪽에서 올라갔었던 사람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남에서 북, 동에서 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역시 2021년 네이처지에 실려진 서울대학교 정충원 교수의 논문은 빼박입니다. 유럽형 유전자라고 생각되어지는 R형 유전자를 소유한 타린미라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이 타린미라의 유전자는 시베리아에서 왔을 뿐 서쪽, 서북 쪽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이주가 없었거나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라는 거죠. 2016년 이후 모든 논문의 연구 결과가 말타브렛, 즉 서몽골에서 유럽과 이란 쪽으로 갔다라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나무위키에서도 더 이상 오른쪽에 R 유전자의 기원을 아프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흐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가장 많은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반시계 방향의 인류의 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종의 분류에서 아프리칸, 오스트로네시안, 코카소이드, 아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코카소이드에서 피부색을 가지고 용어를 만들어 놓고 코카소이드를 다 보니까 피부색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코카서스 산맥에서 시작한 백인들을 코카소이드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코카소이드 유전자고 저 사람도 코카소이드 유전자 가깝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코카소이드가 있는데 그들이 피부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인 인종, 코카소스 인종 해놓고 코카소이드 개체군은 백인만이 아니라 피부색이 흰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했습니다 라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카소이드를 차라리 R형 유전자라고 하든가 피부색으로 코카소이드를 규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코카소이드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유럽 중심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유럽 중심에 코카소이드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코카소이드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하나의 유럽을 생각했지만 종족 형성 자체의 역사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프간, 오스트로네시안, 코카소이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분류를 하면 흐름이 맞지가 않고 아프간, 오스트로네시안에서 아시안이 나오고 아시안에서 아메리칸과 백인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야 피부 색깔의 흐름도 맞고 유전자의 흐름도 맞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프리카를 흑인으로 보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파푸아 뉴기니까지 홍가린, 오스트로네시안까지를 이렇게 2단계로 묶고 그 다음이 황인, 순다랜드에서 몽골까지죠. 그리고 바이칼 서쪽에서 연황인, 바이칼에서 동유럽까지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백인, 이렇게 하면은 피부색의 흐름이 맞는 거예요. 코카소이드는 연황인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백인과도 섞이고 홍가린과도 섞이고 흑인과도 섞였기 때문에 코카소이드는 당연히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고 유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자기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코카소스 사람들을 기본으로 잡아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유럽의 기원과 중심을 유럽에서 찾으려고 하는 패착입니다. 유럽의 기원은 현재까지는 말타 브렛입니다. 도장깨기 TV 인종 분화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요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다른 분들이 주장을 했다면 제가 참고를 또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거죠. 인종 분화의 최선의 모델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에서 인류가 출발했고 13만 년 전에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아프리카의 북과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의 이동은 인류에 큰 의미가 없고요. 북쪽으로 이동한 인류는 5, 6만 년 후에 아프리카를 탈출합니다. 통상적으로 7만 년 전에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이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부족은 코이산족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금 지도에서 노란색이고요. 연구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인종은 아프리카 중부 빅토리카 하우스
동부 쪽에 피그미족이라고 있어요. 이들의 확산은 13만 년 전, 늦어도 6만 년 전, 앞에 설명과 일치하죠.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간 게 13만 년 전. 아프리카 북부에는 현재는, 과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베르베르족이 많다고 합니다. 12,000년이나 18,000년 전부터 하나의 언어로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현재는 이슬람화 되었다고 합니다. 코이산 피그미 베르베르 말고도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세 부족을 기준으로 피그미 종족보다 뭐 동쪽에 있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저의 그냥 픽이에요. 제가 뭐 코이산이나 피그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반투족이나 마사이족 등등을 싫어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자 라는 거지 당연히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이 그림은 유전자의 차이입니다. 하얀색일수록 유전자 차이가 크고 파란색일수록 유전자 차이가 작습니다. 즉 아프리카는 이웃한 국가하고도 유전자 차이가 큰 거예요. 하지만 동아시아 쪽은 그 유전자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유전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도 그 유전자 차이가 중국과 프랑스보다, 지금 이 거리가 맞는 거라면 3, 4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중국, 프랑스의 유전자적 차이보다 나이지리아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있는 사람들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도장깨기 TV 인종 분화 모델로 설명이 되죠.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아프리카에서 13만 년 전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A라는 지역에 살고 나이지리아 B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럼 그 두 부족은 최대 13만 년까지 둘이 따로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올라가는 사람들이 24,000년 전에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프랑스를 만들었어요. 중국과 프랑스는 24,000년밖에 간극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24,000년 전에 몽골로 올라간 사람들이 R 유전자로 변형을 해서 프랑스 가서 살았다. 그러면 24,000년밖에 간극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 나이지리아는 최대 13만 년까지 그들이 전혀 만나지 않고 그 두 지역에서 따로따로 살았다고 하면, 교류가 전혀 없이 살았다고 하면 13만 년 동안 분화 고립이 된 겁니다. 소소한 고대사님의 영상에서 나온 건데요.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간 것은 7만 년 정도로 보지만 이 지중해 유럽 쪽으로 건너간 것은 10만 년 전이라는 설이 제기됩니다. 북아프리카 초기 인류가 지중해 연안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는 가설이 제기된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는 10만 년 전부터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편은 아리아인 이전의 유럽의 원시 부족의 형성 과정과 역사를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